김재욱 부총장님, 일단 이른바 분모가 줄어들어서 의결 종족 수가 더 줄어드는 그런 일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무소속 한 분하고 이제 자유통일당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 쪽 친여 쪽에 가까운 두 분이 있으면 황보승 의원, 115석, 예, 115명이고 그다음에 그 분모 자체가 이제 만약에 많은 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투표장에 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아까 걱정을 했었는데 뭐 지금 분위기라면 만약에 전원 다 출석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그 요청이 오히려 또 좀 역효과를 내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또 뭐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결과가 나와 봐야 되니까. 일단 저희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로서는 만약에 출석자 수가 적었다면 상당히 가슴을 쓸어내려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다 출석을 했다면 그래도 일단 한 단계는 넘어갔다. 이제는 개표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서영주 부대변인, 일단 개표가 뭐 295표 다 해봐야 그것을 개표하는데 뭐 크게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으로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113명이 전부 다 참석을 했고 아마 뭐 황보승 의원을 비롯한 뭐 탈당한 두 분의 의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개표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17표의 이탈표가 생길 거라는 예상은 좀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뭐 모수가 좀 줄지 않았다면 좀 가결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봐야겠죠. 다만 그 찬성표를 던지고 나머지 어떤 그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의 미래를 걱정하는 합리적인 양심적인 분들의 투표에 이 결과를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봐서는 기권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 뭐 찬성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반대는 차마 못 던지겠다라고 기권이라는 어떤 결정을 하는 분들이 다소 나오지 않을까. 기권을 하더라도 그건 반대표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사표현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또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표결에 대한 어떤 영향, 그다음에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단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부결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부터 다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는데 그때 다시 민주당은 최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대 마지막에 지금 이제 표결을 붙였는데 늘상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인데요. 이제 이것마저 걷어차버리면 22대는 어떤 뭐 특검 전국으로 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더 살을 붙여서 다시 22대 발의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임위에 관련된 원내 협의가 있는데 법사위는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오게 됐을 때는 이 그 해병 특검에 대한 어떤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예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가졌기 때문에 이거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이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따지고 보면 법사위가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뭐 크게 뭐 맘만 먹으면 한 달 안에도 특검법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정국으로 이제 결국에는 22대가 또 경량에 휩싸이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김종혁 부인. 근데 그게 무슨 이 최혜병 특검법을 이번에 부결시켰기 때문에 22대가 특검과 탄핵 그 전국으로 간다는 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걸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어요. 심지어는 검사 이제 탄핵시키겠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 다 탄핵시키겠다. 이미 그 과거에도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이번에는 22대에는 아예 그걸 공식화하겠다는 입장들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탄핵과 특검이 그 민주당 정권, 지금 민주당 정권 때 지금의 민주당처럼 그렇게 많은 탄핵과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발의를 한 그런 정당이 해방 이후 있었나요?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아예 애시당초부터 모든 걸 탄핵과 특검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작정을 하고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마치 무슨 뭐 여당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투표를 마무리한 걸로 봐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표결 이 투표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곧바로 검표가 시작돼서 결과가 발표될 텐데, 자,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국회 상황 계속 생중계로 전해드리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 대통령의 경로 자체는 인정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일정 의원이 대표적인데, 자, 대통령이 경로했다면 그게 과연 죄냐? 왜 그걸 특검을 해야 되느냐는 주장인 거죠. 사실 이제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이 재발등을 찍은 측면이 좀 있는데요. 이 경로라는 단어를 처음에 대통령 비서실이나 이런 쪽에서 자꾸 사용함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대통령 이꼴 경로. 이게 지난번 선거에서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 작용을 했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맨날 걸핏 경로를 한다고 저기 텔레비전 아래 자막에 시커멓게 대통령 뭐에 대해서 경로 이렇게 나오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계속 경로를 하는 모양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져 버렸는데 이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홍보팀에 아주 대단한 잘못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경로라는 걸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지 경로인 거죠? 제가 지금부터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면 경로인가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야 경로예요? 욕을 해야지 경로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로라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개의 경우는 그 말하는 화자보다는 그걸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서 야, 누가, 우리 보스가, 우리 대통령이, 우리 부장이, 우리 국장이 경로했어.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거기다 실는 거란 말이에요. 더 무게를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고쳐. 이걸 빨리 이런 식으로 가는데 결국은 그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야, 그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는 게 맞아? 라고 물어봤다고 쳐보죠. 네. 아니면 그걸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으면 그게 죄가 되는지는 저는 죄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편집국장 할 때 부장이 밑에 있는 기자가 취재해온 걸 그 근거로 해서 부장이 발제를 했을 때 제가 야, 그건 기사 안 돼. 그럼 기사 쓰지 마. 라고 얘기하면 이게 제가 지휘권을 발동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제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건지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도 의견을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왜 사단장까지 8명을 공동정범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조사를 해서 경찰에 넘기는 게 맞아?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단지 경로라는 단어와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못할 짓을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닌데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수사 담당에 대해서 그걸 무슨 집단 반란 수괴 뭐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그 죄명을 붙여서 이것을 기소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거 말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히는 뭐 항명수괴죄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또 집단을 뺐나 뭘 뺐나 수괴를 뺐나 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 내부적으로 그 징계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도 있는 거를 그거를 만약에 기소까지 했다면 그 기소를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걸 지시를 해서 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경로라는 단어만 계속 얘기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이 좀 흐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근데 저도 좀 얘기를 좀 하면 경로가 죄냐?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단어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이죠. 경로는 죄가 아니겠죠. 근데 그 경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죄예요. 왜 이게 전체 이 최혜병 특검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 최상병의 순직을 놓고 나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라.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 결과를 얘기하니까 칭찬까지 해요. 이게 박정훈 대령의 경로 전의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 수사 보고서에 경찰이 이첩되는 내용에 1사단장이 임성근 해병 대사단장을 넣다 보니 이 보고를 받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실이 말하자면 상황이 변하죠. 그리고 대통령은 이거를 정보를 듣고 나서 그 회의에 쾅쾅 치면서 얘기했어요. 이표 국회의장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회함을 열겠습니다. 네. 투표.
294명이 투표를 한 겁니까?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좀 전에 김지표 의장이 얘기한 것은 명패수가 294개, 294명이 투표한 것으로. 그러면 이제 투표함을 열어서 가부 간의 의사 표시한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뭐 모호하게 표시된 부분만 없다면 294장의 표가 가인지 부인지 분류하는 데는 뭐 넉넉 잡고 한 15분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자, 소영주 부대변인. 일단 이른바 공수처에서 지금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에 특검을 해도 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주장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장이 전형적인 꼼수라니까요. 시간 끌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수처를 못 믿느냐, 공수처 수사 잘하고 있지 않느냐, 고발을 민주당이 해놓고 나서 그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게 다 모든 본질을 회피하려는 변명이자 어떤 시간 끌기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7월이든 8월이든 끝내도요. 결국에는 검찰에 넘어가서 기소 의견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소의 결정이 바로 되나요? 또 검토를 해요. 네. 그 공수처에서 올라온 문건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다 보고 나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라? 그럼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그러면 1년, 1년 반.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을 수도 있는 우리 최혜병의 이 네. 죽음이 왜 이렇게 1년 반, 2년씩 끌어야 되죠? 왜 특검 30일 하면 단박에 정리될 수 있는데 왜 그래야 되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민 한 사람의 목숨, 이걸 너무 허투루 보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지점에서는요. 그냥 어차피 22대 특검할 거 지금 특검하고 가는 거 아니 차라리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던 거 이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큰 어떤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일 부총장. 저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공수처에다 고발을 하고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수사가 시작되는데 9월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몇 월입니까? 5월입니다. 네. 그때까지 공수처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아니 민주당 왜 그럼 공수처에 그동안에 왜 수사 지지부진하게 하느냐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총선 있을 때까지 공수처 정말 공수처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네. 대해서도 그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출국 금지를 해놓고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출국 금지를 했으면 바로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하지 않고 출국 금지만 계속 연장을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수사를 시작하니까 급물살을 타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당 그렇게 그 시간을 질질 끄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왜 9월 달에 공수처에 고발을 한 다음에 성명을 내고 그다음에 그 공수처에 찾아가서 왜 수사 안 하느냐라고 항의 시위하고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그런 거 왜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국회에 막판 들어오고 공수처가 여러 가지 그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정치적인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속셈을 가리기 위한 본질 호도다.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식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공수처가 민주당 소속 수사기관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공수처가 민주당 정부 때 생겼다고 해서 지금도 공수처가 민주당 영향력 안에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공수처가 수사를 신속하게 하게끔 만드는 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체근하는 게 맞는 것이고 야당에서도 하도 수사가 안 되니까 고발장을 접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가서 저희가 공수처 가서 수사해라 합니까? 지켜보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이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느라고 수사가 안 되는구나 하면서 특검을 발의한 것이고요. 이틀 만에요? 뭐 이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다 고발장을 내고 이틀 만에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특검법을 낸 게 그게 맞습니까? 당연한 거죠. 동시에 가야죠. 아니 이걸 투트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하자면 부총장님은 이렇게 말하면 순수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고발장 접수하면 공수처가 아이고 민주당에서 고발장 접수했으니까 당장 수사하겠습니까? 안 그러지요. 그러니까 특검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압박하지 않는 이상 공수처가 지금 수사 속도를 내죠. 특검법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특검법이 없이
자, 공수처가 수사 잘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으니까 최고입니다. 이렇게 공수처를 바라보는 수사가 되냐? 김진표 아닌 것 같아요. 국회의장 이야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민주당 그 정부에서 만들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가 민주당 건 아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 있다고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 개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공수처인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권 바뀔 때마다 그 공수처는 그 정권의 하수인으로 해서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공수처가 어쨌든 그 고발장을 접수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수사를 하지 않고 총선 임박할 때까지 그거를 질질질 끌다가 총선 임박해서 갑자기 그 출국 금지령을 내리고 뭐 이런 것들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급물살을 타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그 분명한 대전제는 우리가 이 억울한 그 죽음과 그 이후에 벌어졌던 사안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된다는 것, 그걸 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특검법 발의나 이런 행위가 마치 무슨 아무런 정치적인 그런 노림수가 없이 우리가 뭐 순수하게 그 진실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거기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비양심적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그거는 진실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수사는 공수처에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양만희 논설위원. 네. 특검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 할지라도 공수처 수사는 계속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검한테 만약에 자료를 넘겨주고 공수처는 그만하는 건가요? 특검 법안에 따르면은 수사 자료를 넘겨달라고 하면 이제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그동안 확보한 진술이나 통신 기록 이런 부분을 네. 넘겨주게 돼 있고요. 오늘 공수처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는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를 하다가 특검이 세워지면서 특검 수사를 가다 특검이 연장이 안 되면서 다시 검찰로 넘어오는 이런 수순을 밟았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수사를 하면서 특검이 만약에 된다면 특검이 그 자료 일부를 넘겨받아서 수사라는 그런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쨌든 오늘 특검법은 현재로서는 금방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채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참석을 했기 때문에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특검법은 그대로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공수처 수사는 공수처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 네. 그런데 이 사안의 열쇠 자체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난해 7월 31일에 예정돼 있던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하라고 지시한 장본인이 바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인데 이걸 왜 갑자기 취소했느냐? 이게 앞으로 수사로 바뀔 것 같습니까? 그 복잡한 사안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저도 이제 법조 기자를 해봤습니다만은 수사 상황에 대한 보도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일반 국민들이 쫓아가기 어려운 대단히 이제 복잡하고 그렇죠. 세부적인 사안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의장한테 뭐가 전달됐으니까 조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볼까요? 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예상됐던 대로 이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법안은 폐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폐기가 되고 다음 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이 공언해온 대로 다시 한번 특검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네, 이거는 좀 김정국 이상한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7표가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180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115, 지금 부 111, 무효표 4표까지 하면 115표잖아요. 네. 아, 그러면 민주당에 이탈표가 생긴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불참자가 한 명이 민주당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다면 불참자가 한 명이 민주당이었다고 치더라도 네. 179석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5표 공헌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렇죠. 이거를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그러면 공헌했던 분들. 108표만 나왔어야 맞죠? 그럼 그분들이 공헌자만 최소한 찬성을 5명이었는데 예. 그 5명이 모두 본인들이 했던 얘기와 달리 다 반대를 했거나 무효를 했잖아요. 무효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글쎄 어떻게 됐을까? 이게 민주당에서 그러면 그 얘기는 민주당에서는 저는 본인들이 반대를 안 하고 그걸 다 무효표를 던졌다. 아니 찬성 표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의 5명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이분들이 결국에는 당론이 정해지니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무효표를 던지지 않았어요. 징계를 어떻게 알아요? 징계를 당론으로 어떻게 정해졌는데 만에 하나 찬성이 100 뭐 불참자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한 명이 빠졌다고 하면 이 표결과만 보면 예. 결국엔 여기에서 플러스 5가 되면 184석이 돼야 되죠. 네. 그러면은 5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본인들이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론에 대해서 위반했다 해서 징계를 때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아니 원래 당론에 위반되면 징계 가능합니다. 당내 징계는 가능하죠. 당내 징계는 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징계가 무서워서 이 5분은 결국에는 아니 그러면 좀 부끄러운 무효표 투표를 하지 않았나. 4표 말고요. 우리가 이제 누가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알 네. 수가 없으니까 무효표 4표 말고 적어도 5명이니까 한 표는 민주당 쪽에 갔어야죠. 그러면 한 표가 가죠. 한 5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무효표가 4표잖아요. 네. 그럼 한 표는 어디 갔습니까? 한 표는 그럼 그대로 가자면 민주당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명 빠진 게 그 민주당 쪽이었다 하더라도 179표 네. 이거 확인은 안 됐지만 적어도 180표가 됐어야죠. 그럼 한 표가 일로 갔어야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아니 주장이 115표가 무효하고 네. 기권이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180석이라고 얘기를 할 때 네. 민주당이 180석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죠. 민주당은 155석이죠. 155석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6석, 개혁신당이 4석, 네.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1석, 진보당 하나, 새로미래 5 이렇게 해서 172고 네. 거기에 국민의힘 출신 의원 무소속 의원 하나를 빼면 무소속 의원 9명 중에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80이 잠재적인 찬성 그룹으로 이제 분석이 됐던 네. 것이고 국민의힘은 13석에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1명의 자유통일당 황보승 의원까지 115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180 그룹 중에 일부 균열 이탈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어느 정당에서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지금 보수당을 또 자처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었을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기본소득당, 진보당, 새로미래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 명 이제 불출석한 의원이 어딘가 하는 부분하고 말씀드린 대로 180 그룹에서는 민주당 내부 균열이라기보다는 그 그룹 안에서 다른 정당의 균열 가능성도 좀 있어서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은 합니다만 저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이탈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그만큼 또 이탈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뭐, 아주 뭐 극단적인 이쪽에서 절로 넘어가고 저쪽에서 일로 넘어가고. 각자 뭐 헌법기관들이 소신과 양심껏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한 것은 정말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저희가 예를 들면 뭐 10표 정도가 이탈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뭐 공언 비슷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글쎄 저희는 좀 안도를 할 것 같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라고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뭐가 있었던 거야? 반란이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서영주 부대변인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뭐 백방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였으나 예, 가결시키는 데는 어떻게 보면 좀 실패를 한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과정에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네. 결과는 뭐 결국에는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네. 뭐 예견은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들어올 것 같으면 이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표 계산을 하겠지만 전체 이제 보수의 113 플러스 2에서 115는요. 네. 결국에는 찬성이 아닌 쪽에 지금 무효까지 표현해서 있는 범위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었을 때는
민주당 내 이탈표는 없었고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공언했던 분들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정말 찬성표를 던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본인들이 입장을 스스로 밝히기 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확인할 수 없죠. 없지만 네. 의문이다라고 네. 보이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론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요, 그건 진짜 아전인수격 해석이신 거고, 민주당의 이탈표는 없었고, 그렇게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서 지난번에 추미애 그 국회의장 그 후보 경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너무 이거 문제가 있다. 당의 민주화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당이 너무 그 강성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그런 네. 제가 직접 듣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나는 좀 생각 달리해. 이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고 우리 쪽에서 했던 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양심대로 했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최병 특검은요. 뭐 이재명 대표 당시에 체포동의안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얘기한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판단이고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일 수 있는 것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건 이재명 대표와 관계도 없을 뿐더러 최혜병에 대한 특검 부분들은 그냥 좀 순수하게 모두 다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네.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어쨌든 최혜병 특검법은 예상했던 대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자, 오늘 특검법 재의결 관계로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SBS 양만희 논설위원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는 다음 수에 이어가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